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1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할부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도 7월 10일 상품을 할부로 판매하였다. 동매출의 회수약정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다음과 같을 때 원칙적으로 2022년이기 예정 신고 기간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1년 이상을 지금 초과하는지 여부를 진짜 봐야 되는데 지금 7월 20일이고요. 그다음 8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7월 20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몇 개월이에요? 13개월이죠. 그렇죠. 13개월은 장기 할부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가 이제 성립이 하고요. 장기 할부인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7월 10일에 이제 상품을 할부 판매했으니까 9월 말까지로 이제 보려면은 여기 위에 있는 두 개를 봐야 되겠죠. 7월 20일 거하고 9월 10일. 그럼 합치면 이 50만 원이 이 예정에 해당하는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가 돼요. 그럼 과세 표준 얼마예요? 50만 원이 이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3일의 거래 내역입니다. 주식회사 3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업과 니을에 기록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영세에 대한 부분과 이제 과세에 대한 부분 나눠지는데, 자, 4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 국내 매출액은 3억 원입니다. 세액은 10%, 3천만 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급분 국내 매출액도 과세죠. 그러면 3번 날에 기입을 해줘요. 8천만 원. 여기가 8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기입이 되죠. 그 다음에 미쿡 A회사 수출 계약에 따른 직수출. 요거는 세금계산서 자체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영세기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억 2천만 원. 세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5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은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 원, 니은에 해당하는 금액 1억 2천만 원.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 대상으로 짝지어진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영세와 이제 면세 대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짝지어진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영세율. 국외에서 제공하는 영역. 그렇죠. 국외 거니까 영세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가공식료품. 미가공식료품은 영세예요? 아니죠. 이건 국내 쪽이죠. 국내 내수 쪽이죠. 이거는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근데 하나 더,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는 교육 용역, 그렇죠. 이거는 면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부분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과세 표준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표준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금전으로 이제 대가를 받는 경우인데, 이제 재화의 용역의 공급 대가가 되잖아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다 포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손해배상금은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용역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손해봐가지고 배상금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하겠어요? 이거는 기타소득세에 들어가는데 게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과세 표준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단기 할부 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렇죠. 이거는 인도 기준. 즉 이제 공급일로 이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할부 판매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경우에 이제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문을 해당 기간에 과세 표준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죠. 장기 할부 판매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얘기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의 공급 내역입니다. 2022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이제 신고하는 금액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국내 판매 3,3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분.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는 나누기 1.1 하면은 공급가액이 3천만원으로 바뀌고요. 세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과세입니다. 신용카드도 과세죠. 그래서 부가세 미포함. 그래서 2천만원에 부가세 200만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분. 부가세 다 포함시키지 않죠. 4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세 표준은 그럼 얼마가 되냐면은 요 4개에 있는 이 모든 걸 다 합쳐주시면 이 과세 표준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3천만원, 그래서 4개 이제 모두 합친 금액이 얼마냐니 과세 표준은 1억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의 과세 표준은 1억이에요. 그럼 세액은 얼마예요? 이 세액은 2개만 해당이 되죠. 얼마? 500만원이 돼요.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긴 하지만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다음과 같이 매입 거래를 수행한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입니다. 참고로 매입세 공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매입한 것만 해당이 돼요. 근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 공제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인 경우에는 요 2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매입 같은 경우나 매출 같은 경우나 원칙적으로 뭐예요? 공급 1이잖아요. 인도 기준.
이때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잖아요. 그럼 매입대금 지급은 관계 있어요? 부가세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뭐냐? 매입한 시기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이제 수치를 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1기 예정 신고 기간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환급입니다. 자, 1번입니다. 일반 환급의 경우 과가세기간 단위로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거 맞는데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죠. 그렇죠.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번 봅시다.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영세에 대한 매출은 조기 환급 사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조기 환급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조기 환급 종료일이라는 자체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이제 경과 후가 되죠. 1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는 게 조기 환급입니다. 그래서 조기 환급 종료일이라는 자체가 틀렸고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조기 환급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원래 환급은 매월 신고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무역업을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또는 이제 2달에 한 번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월 또는 매 2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가산세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가산세 규정은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78번에 대한 1번은 맞습니다. 근데 뭐 맞다고만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은요, 신고 불성실과 이제 납부 불성실 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이제 국세기본법에 대한 부가세고,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계산서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영세율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세기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신고 및 납부 불성실 제 1번에 적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규정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봅시다.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는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이다. 맞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을 부실 기재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실 기재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특히 이제 매출자에서 이제 해당하는 가산세 대상이고, 매입자인 경우에는 뭐 이제 부실 기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불공제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2년 6월 20일 주식회사 용산에게 1억 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7월 14일에 제품상 하자의 이유로 2천만 원이 반품되었다. 이때 수정 세금 계산서상 작성 연월일에 기재해야 될 날짜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공급했는데 이제 반품된 거예요. 반품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환입이 된 거죠. 반품으로 인한 환입이기 때문에 이럴 땐 어떻게 해주냐면은 환입은 이제 수정 이제 전자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거를 이제 환입된 날로 작성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 연월일에 이제 기재할 때는 이제 환입된 날, 그러니까 7월 14일에 이제 반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환입된 날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2022년 7월 14일자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자, 세무회계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우리 그 임의적 기재 사항 반대로 필수적 기재 사항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필수적 기재 사항은요, 첫 번째,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성명 등 이제 명칭으로 이제 꼭 작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자 번호가 없다, 이때는 주민번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작성 연월일. 이건 많이 헷갈려 하는데 공급 연월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작성 연월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급 가액 및 세액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필수적 기재사항이고요. 필수적 기재사항 외에는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지만 작성 연월일은 3번에 제가 적어놨죠. 요게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자, 2022년도 5월달 거 6번째로 업로드를 합니다. 이제 제가 목표가 이제 10월 19일까지 이제 녹화를 다 끝내는 거고, 현재 지금 10월 13일에 녹화를 진행을 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회계관리 1급을 좀 보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재경관리사가 제일 위에 있고 제 하위가 회계관리 2급이다 보니까 회계관리 1급은 약간 중간 단계로서 약간 재경관리사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회계관리 1급을 잘 안 쳐다봐요. 굳이 이거를 합격할 이유가 뭐가 있냐, 차라리 그럴 거면 재경관리사를 먼저 도전하세요 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해요. 근데 저는 회계관리 1급은 이제 풀이 해설을 이제 하면서 저도 2012년도 13년도에 이제 합격을 해봤지만 저는 회계관리 1급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시간대가 많이 빡셉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재무회계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계관리 1급을 하면서 재경관리사 할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었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전산 세무 1, 2급 할 때나 그 다음에 세무회계 2, 3급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관리 1급은 그래도 재경관리사를 위한 그래도 도전은 그래도 한 번쯤은 자격증을 한번 해볼 만한 도전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응시자 수는 항상 얘기하지만 회계관리 2급하고 재경관리사보다는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계관리 1급 자체가 이제 문제를 제가 계속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지만 문제 자체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출나게 뭐 어렵다, 뭐 특출나게 뭐 쉽다, 뭐 그런 것보다는 문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년에 8번을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회계관리 1급을 이제 보실 때 2023년도에서 제가 업로드를 하지만 2023년도, 2024년도 이후에 이제 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해설은 100% 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최대한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풀이 해설을 작성을 하니까 그래도 도전을 하셔서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2022년도 7월달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7월달 거를 이제 업로드 이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하여 저는 계속해서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